경제 신문을 읽어줘.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매물단지 생숙 첫 오피스텔 전환 나왔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145실 지자체도 조례 개정 등 지원. 조건부 용도 변경 승인받아 아직 용도 바꾸지 못한 생숙. 10월부터 이행 강제금 부과. 내달 소유주들 집회 예고. 생활용 숙박시설 건물 전체가 용도 변경된 사례가 나와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가량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시가 10억 원짜리 생숙에 거주하면 매년 1억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강력한 규제를 앞두고 생숙을 주거용도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시도하고 있지만 복잡한 규제에 막혀 진퇴양난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생숙이 나왔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면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숙박시설로 써야 한다. 위탁업체를 두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숙박시설로 사용하더라도 수익이 나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손해만 보는 생숙이 많다는 점이다. 관광 수요지가 아닌 곳에 분양하거나 관광 수요 급감, 위탁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수익을 못 내는 생숙도 많다. 실제 21년 아파트 대체제를 각광받으며 청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강서구의 생활용 숙박시설. 위탁업체가 운용수익의 30%를 가져도 투자자에게 연평균 5.3%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당시에는 이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 상황에선 생활용 숙박시설의 허위 과정 광고에 대한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예전에 2010년대 분양형 호텔 사기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금융 주식. 미국 유럽 연착륙 기대어 코스피 올해 최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관건. 국내 증시 긴축 종료 영향. 유럽 0.3% 성장 예상치 상해. 2분기 만에 반등 경기 청신호. 중국 잇단 부양책의 침체 우려 하락. 코스피 박스권 뚫고 2667 돌파. 외국인 기관 반도체 등 순매수.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더디고 2차전지 쏠림 현상 불안 요인. 미국 긴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데 이어 유럽 연착륙과 중국 부양책까지 겹치면서 한국 증시가 1년 2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세계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를 뜨겁게 달궈온 2차전지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건설화학, 철강 등 주력 업종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이 여전히 더디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 GDP 성장률이 2.4%, 실업률 3%대 중후반대 등 양호한 경기 지표가 발표되면서 증시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후 불거졌던 중국 리스크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4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7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3으로 6월 대비 반등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예상보다 양호한 중국의 제조업 PMI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유연화 약세 압력을 낮춘다며 이는 결국 원화 강세로 이어져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운송 중심으로 움직여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코스피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날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증시 낙관론도 마찬가지다. 시티그룹은 미국 S&P 500 지수가 내년에는 5천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이미 경기 회복을 선반영한 미국 증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한국 증시에서도 2차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남아있어 본격 강세장이 펼쳐지기보다는 박스권의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심이 많다. 여기서 전문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광호 대표도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한데 그분들의 얘기에 전해 들으면 반도체 전문가 손명석 도 있긴 한데 일단 박세익 전무가 예상하기로는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통계상 거의 상승 안 하고 11월 12개월 중에서 11번째로 가장 수익이 안 좋은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지금 8월이죠. 8월, 9월, 10월까지는 안 좋고 대신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손명섭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7, 8월까지는 안 좋고 그 다음에 9월, 10월까지는 상승을 하고 11월, 12월, 1월은 하락을 하고 1월인 상태에서 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이 변동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도체 대표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차피 대표 지수 우리 코스피의 거의 신축의 20-3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지수 증가율 지표와 거의 삼성전자가 비슷하게 거의 동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서 손명석 애널리스트는 설명을 한 것이고요. 네, 다시 다음으로 이어가면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GDP 서프라이즈와 한국에서 수해 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지만 재정 지출이 이미 코로나19 대유행기 지출 수준에 가까워진 이상 더 확대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중국, 일본의 영업이익률 밀린 K배터리 수익선 개선 총력전 세계 2차 전지 1위 중국 CATL 상반기 영업이익률 13.4%. 근데 중국 내 판매량을 제외를 하면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보다는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 2분기 12.3%, K배터리 3, 4, 5에서 7%대 그쳐. 물리비 절감, 원가 구조 개선, 규모 경제로 이익률 높이기. 중국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가 가장 기술력이 좋고 우리나라는 NCMA 배터리가 기술력이 좋은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유입되는 거나 만약에 납품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400km인데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은 한 60%밖에 성능을 내지 못하고 합니다. 산화인산 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성능을 구현을 하는 거라 가지고 NCMA 국내에서 기술력 있는 것보다는 폭발 화재에 대한 우려는 더 적다고 아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 니켈이 아니라 미들 니켈, 로우 니켈은 좀 더 저렴한 자동차에 공급이 될 거고 미들 니켈은 대중적인 현차 이렇게 공급이 될 거고 하이 니켈은 고사양으로 먼 주행 거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가 사양의 자동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LCD 패널처럼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였지만은 중국에서 저가 패널, LCD 패널로 해서 지금은 거의 중국제가 전부 다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 1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바탕이 돼야 돼요. 무조건 가격이. 올 상반기 들어 내용으로 들어가면 올 상반기 들어 중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이 한국 배터리 3사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3분기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리튬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2차전지 1위 기업 중국 CATL은 올 상반기 약 34조 원의 매출과 약 4조 5,700억 원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13.4%에 달한다. CATL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영업이익률이 21.6%에 달하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도 이익률이 21.3%에 달한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LFP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LFP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보통 고사양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계속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를 오래 사용을 하면은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배터리 성능이 원래 계획한 바에 대해서 60% 70%까지 떨어지면은 리유즈를 하는 거죠. 리유즈를 해서 ESS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리사이클은 오히려 그거를 다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분말 형태를 만들어서 다시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본 배터리 1위 업체인 파나소닉도 올 2분기 배터리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12.3%에 달한다.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생산, 구체적으로 양산을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SDI도 없고 SK온도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NCMA보다는 기술력이 더 만들기 쉽기 때문에 하자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해서 금방까지는 아니어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른 첨단 제조 세 공제도 받고 있지만 중국 기업에는 이 영업이익률에서 밀리고 있다. 여기서 덧붙여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5,600만원, 5,700만원짜리 자동차 모델 Y를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차에서 산타페나 신차 출시되는 거에서 지금 현대차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광물 가격과 배터리 판매 가격을 연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튬 가격이 내리면 공급받는 양극재나 판매하는 배터리 가격도 모두 하락하는 시기다. 올 2분기 리튬 가격 하락률은 20%인데 이로 인한 국내 기업 배터리 판가 인하폭은 8에서 10% 추정된다. 매출에 악영향이 발생한 만큼 올 하반기 한국 배터리 3사는 수익성 개선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물류비를 중심으로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요를 올려 전년 대비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룰 것이라며 상반기보다 3분기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ATL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 중국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국 고용 소비 탄탄 연착륙에 힘 실린다. 기업들 고인난 속 해곡거려 인력 감축 중소기업 7%뿐 일자리 유지된 소비 안주로 일각에선 고금리 지속. 이달 베이비스텝 기준금리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견고한 고용시장이 소비를 지탱해주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경기 연착륙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는 우선 견고한 노동시장에 있다.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국 내 일자리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블룸버그는 7월 실업률도 완전 고용 수준인 3.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적인 고용 시장 덕에 소비도 양호하게 유지되면서 미국 경제는 성장 흐름을 잃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를 맞았지만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연율 2.4%로 집계돼 1분기 증가율을 뛰어넘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는 1.6%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 동기 대비 3% 올라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당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실업률 급등과 경기 침체를 낳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시장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목도한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자주 경기 침체를 겪는 게 우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다음 피치 정쟁의 미국 부도 위기 반복 옐런 시대착오적 결정 미국 신용등급 12년 만에 또 강등 석 달 전 부정적 관찰 대상 경고 날린 후 실제 강등 단행 부채 증가 거버넌스 약화 미국 재정 적자 GDP 6.3% 전망 지난해보다 2배가량 치솟아 백악관 결정에 강력 반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2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이 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한 것으로 지난 5월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5월 24일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래서 피치는 3대에서 세 번째예요. 근데 예전에 2011년도에는 그때는 S&P 스탠드 푸어스 거기서도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도 그때 신용등급을 하락했었는데 가장 늦게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락을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때 약간 비판을 받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시기가 앞서게 이상한 시기에 지금 이상한 시기에 미국 경제 정쟁의 미국 부도 위기가 반복된다면서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과연 맞는 처사인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하락한다고 하면은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미국 장기 국채금리 10년, 20년, 30년이 있는데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이고 국채금리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물이 한 4.1%, 4.2%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89 정도였거든요. 근데 4% 정도 이상 되기만 하면은 미국 성장주의 주식들은 많이 주가가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미국 재정부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3년 6.3%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2024년은 6.6%, 2025년은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한 거죠. 옐릭 필립스 골드만삭스 수석 미국 정치 경제학자는 BBC에 이번 등급 강등은 주로 거버넌스와 중기 재정 문제를 반영하지만 새로운 재정 정보는 반영하지 않는다며 등급 변경에 따라 국채를 강제로 매도해야 할 주요 보유자는 없을 가능성이 커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 대부분도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는 2011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방 회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S&P나 해가지고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